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기초 14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1차시의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안경을 착용하던 사람에게 콘택트 렌즈로 그 광학적인 교정 용구를 바꿔줄 때는 안경은 눈으로부터 12mm 정도의 정점간 거리를 두고 있고 콘택트 렌즈는 눈에 완전히 밀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정점간 거리의 차이에 따른 광학적인 변화, 굴절력의 변화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경우에 콘택트 렌즈, 누액, 눈 시스템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누액 렌즈가 형성되는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콘택트 렌즈 누액 눈 시스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작용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착용자로 하여금 선명한 교정 시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편안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화면을 한번 살펴보죠. 콘택트 렌즈 후면에 형성되는 이러한 누액층에 의해서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후면 굴절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액체 상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액체이긴 하지만 이런 액체로 형성되는 하나의 광학적인 렌즈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누액층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태의 정점 굴절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누액층에 의해서 각막 정면의 굴절력의 변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그 중에서도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에서 발생되는 누액 렌즈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처방하게 되는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면을 살펴보면 안경사들은 대부분 콘택트 렌즈를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을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굴절력, 가운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즉, 각막의 전면의 망곡도와 콘택트 렌즈 후면의 망곡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간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는 0다이옵터, 즉 굴절력을 가지지 않은 평면 렌즈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누액 렌즈의 효과를 감안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콘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시키게 되면 눈꺼풀이라거나 누액의 다양한 기전, 생리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정확하게 맞추어 준다고 하더라도 피팅 상태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스티프하게 꽉 맞는 피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플랫해서 움직임이 많은 상태를 나타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조금 더 스티프하게 처방하거나 조금 더 플랫하게 처방함으로써 피팅 상태를 이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냐면 각막의 망곡도보다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더 큰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여기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슬라임이라는 걸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슬라임 같은 경우는 뭐 TV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액체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 슬라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임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각막에 형성되는 자, 이게 눈 모형인데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눈 모형입니다. 각막이 있을 거고요. 이 각막 전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눈물층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그 누액층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눈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운데 그림과 같이 평행한 피팅을 해서 누액 렌즈가 평면 렌즈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추가적으로 보정해 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각막의 곡률보다 조금 더 가파른 형태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콘택트 렌즈가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이 안쪽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는 지금 콘택트 렌즈를 반으로 잘라놓은 상태를 도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각막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층의 형태가 약간 볼록 메니스커스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한번 이렇게 떼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콘택트 렌즈의 후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볼록 렌즈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막의 망곡도보다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더 큰 경우, 즉 콘택트 렌즈가 더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모형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됩니다. 반대로 각막의 앞쪽에 누액 렌즈가 이렇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누액이 형성된 상태에서 각막보다 조금 더 플랫한 상태의 곡률 반경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한번 이 상황도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막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 형성되는 틈으로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될 텐데요. 요거는 아마 플랫한 피팅이라서 시각적으로 자세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결국은 중간 부분에는 각막에 밀착되기 때문에 누액 렌즈가 형성되지 않고 위쪽과 아래쪽에만 지금 누액 렌즈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뜯어서 단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를 단면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아주 얇은 형태로 형성이 되고 위와 아래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형태로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오목 메니스커스 렌즈의 형태로 형성되게 되는 거죠. 누액 렌즈가요. 따라서 그림의 좌측의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각막의 휘어진 정도보다 콘택트 렌즈의 휘어진 정도가 평평하다면 망곡도가 더 작은 경우라면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작은 경우라면 결국은 이 틈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는 오목 메니스커스의 형태인 마이너스 눈물 렌즈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고자 합니다. 설명을 자 봅시다. 각막이 휘어져 있는 정도 또는 콘택트 렌즈에 휘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망곡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망곡도라는 말로 표현할 때는 다이옵터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각막의 망곡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43 다이옵터인 망곡도를 가진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40 다이옵터의 망곡도를 가진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46 다이옵터의 망곡도를 가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망곡도가 크면 클수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막의 망곡도가 43 다이옵터인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그림과 같다면 망곡도가 46 다이옵터라면 훨씬 더 많이 휘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반대로 40 다이옵터의 망곡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각막이 아주 평평한 상태의 망곡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망곡도라는 개념 외에
곡률 반경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곡률 반경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곡률 반경은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7.80mm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있는 각막이라 가정했을 때 곡률 반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훨씬 더 만곡도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곡도가 큰 경우에는 곡률 반경은 반비례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60mm가 된다면 만곡도가 커진 것과 결국은 곡률 반경이 작아졌다는 개념은 동일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각막의 만곡도가 평평하다면 각막의 곡률 반경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8.0mm가 되겠죠. 다시 한번 화면을 지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각막의 휘어진 정도, 콘택트 렌즈의 휘어진 정도를 곡률 반경의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앙에서 맨 위에서 보는 글과 같이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이 같다면 결국은 누액 렌즈의 굴절력은 0다이옵터로 전혀 굴절력의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이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보다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이 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콘택트 렌즈와 각막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이 더 큰 상황이라면 누액 렌즈는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각막의 만곡도로 표현하든 아니면 곡률 반경으로 표현하든 두 개의 단위는 반비례한다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옵터 단위의 만곡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은 작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이옵터 단위의 만곡도로 표현하던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으로 표현하던 각막의 휘어진 정도보다 콘택트 렌즈의 휘어진 정도가 더 크다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고 각막의 휘어진 정도보다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의 휘어진 정도가 더 작다면 휘어진 정도가 더 작다면 결국은 마이너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는 각막의 휘어진 정도와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의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플러스 누액 렌즈를 가지는지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누액 렌즈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처방하게 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알기 위해서는 안경 교정 굴절력에서 1번에서 빼기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빼주게 되면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2번과 같은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에서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에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휘어진 정도를 밀리미터 단위인 곡률 반경으로 빼주어도 무방하지만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를 다이옵터 단위의 만곡도에서 각막의 만곡도인 디옵터 단위인 만곡도를 빼주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서 예제를 풀이하면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눈물 렌즈의 양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샘 규칙과 팹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샘 아저씨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아저씨이긴 한데요. 이 샘 아저씨를 조금 길게 이름을 풀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스티프하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경우에는 add 더해 주어라. 무엇을 더해 주냐? 마이너스 굴절력을 더 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샘 아저씨 규칙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SAM의 약자, 각 단어의 앞자리에 약어를 사용해서 샘이라는 규칙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콘택트 렌즈, 각막이 있는데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콘택트 렌즈 후면에 베이스 커브를 처방했더니 이러한 피팅 상태가 너무 플랫해서 움직임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착용자가 착용감에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니 결국은 이 전면에, 각막이 전면에 착용한 콘택트 렌즈를 조금 더 스티프한 형태로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안경의 굴절력에서 누액 렌즈가 형성된 굴절력만큼을 더 마이너스 쪽으로 부과해 주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더 스티프하게 처방한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와 각막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굴절력이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그 눈앞에 플러스 렌즈를 하나 착용한 상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렌즈를 처방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안경 렌즈에서 플러스 누액 렌즈에 의해서 상쇄되는 굴절력만큼을 결국은 더 높은 마이너스 콘택트 렌즈로 처방을 해야지만 결국은 안경의 굴절력과 동일한 굴절력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팩 규칙은 뭐냐면 샘 규칙과 다른 상반되는 규칙으로서 플랫하게 처방하면 할수록 더 안경 처방값에서 플러스 굴절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도 마찬가지로 예제 문제를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교정되는 안경 굴절력이 마이너스 2다이옵터이고요. 케라토미터로 측정한 각막의 만곡도가 44다이옵터인 상황입니다. 양주경선의 굴절력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각막 난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콘택트 렌즈 처방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 만곡도는 44.5다이옵터로 처방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누액 렌즈 굴절력이 얼마인가를 먼저 풀이하는 예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글로써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누액 렌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을 그려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막의 만곡도를 대략 44다이옵터를 여러분들께서 임의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44.50의 만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막보다 더 가파른 형태로 착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4.50다이옵터라는 건 더 많이 휘어진 상태의 만곡도를 가진 거니까요. 따라서 각막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의 굴절력이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플러스 누액 렌즈의 형태로 보여지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림을 통해서 누액 렌즈가 플러스 누액 렌즈를 가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플러스 누액 렌즈의 굴절력은 얼마일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항상 콘택트 렌즈에서 각막의 굴절력을 빼주면 된다고 했죠. 만곡도를 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콘택트 렌즈 빼기 각막을 해주면 되겠죠. 결국은 착용 순서대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각막 앞쪽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에서 각막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가 44.50다이옵터이고 빼기 각막의 만곡도는 44.00다이옵터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빼주게 되면 플러스
50 다이옵터가 계산되죠. 좀 전에 그림에서 그려본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누액 렌즈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플러스 누액 렌즈의 굴절력은 플러스 0.50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진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풀이를 보듯이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최종적인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을 알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어떤 광학적인 교정 연구를 착용할 때 안경이 제일 앞쪽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가 그 뒤에 오겠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놓여지잖아요. 각막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 하드 콘택트 렌즈의 처방 굴절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안경 빼기, 콘택트 렌즈 빼기, 각막을 해주면 되고요. 좀 전에 계산한 것처럼 콘택트 렌즈에서 각막을 빼준 값은 누액 렌즈의 굴절력이 됩니다. 좀 전에 계산했을 때 누액 렌즈 굴절력이 플러스 0.50 다이옵터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콘택트 렌즈 처방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안경 교정 도수인 마이너스 2 다이옵터에서 빼기 0.5 다이옵터를 빼주게 되죠. 따라서 빼기와 더하기를 합치게 되면 빼기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만 안경 처방 도수인 마이너스 2 다이옵터와 동일한 교정 효과를 발휘해서 최대 교정 시력을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미 앞전에 설명했듯이 플러스 누액 렌즈를 가지기 때문에 이 플러스 누액 렌즈가 안경 처방값을 플러스 쪽으로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누액 렌즈 값만큼을 안경 처방값에서 높여주어야만, 마이너스 방향으로 높여주어야만, 즉 이때 적용되는 규칙이 뭐죠? 셈 아저씨죠. 그렇죠. 그래서 스팁하게 처방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도수를 더 높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액 렌즈 양만큼 어떻게 해준 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높여주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0 다이옵터의 최종 처방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문제에서 다행히도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와 각막의 망곡도를 다이옵터 단위로 제시해 주었다면 두 개의 다이옵터 단위의 망곡도를 빼주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하자면 이런 거죠. 각막의 곡률 반경이 7.80mm이고 각막의 앞쪽에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이 8.00mm이다. 이러한 경우에 누액 렌즈 양은 얼마인가 라고 계산하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되어 있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떠한 굴절력을 갖는, 플러스 굴절력을 갖는지 마이너스 굴절력을 갖는지 누액 렌즈의 상태를 먼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각막의 망곡도가 7.80mm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아무렇게나 각막의 망곡도를 이렇게 휘어져 있게 그리고요. 자,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8.0이니까 결국은 각막의 망곡도보다 훨씬 더 평평한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평평한 상태의 각막 후면에, 콘택트 렌즈 후면에 그 베이스 커브를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통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누액 렌즈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크기의 누액 렌즈가 형성됐을까요? 그것은 이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을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8.00 빼기 7.80mm를 해주게 되면 2.00mm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즉 2mm만큼의 누액 렌즈가 형성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굴절력으로 환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미안합니다. 2mm가 아니죠. 0.2mm죠.
0.2mm의 누액 렌즈가 형성되겠죠. 그랬을 때 이 누액 렌즈의 양을, 누액 렌즈라는 건 렌즈는 굴절력 단위로 환산을 해야 그 굴절력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0.1mm의 곡률 반경 차이는 0.5 다이옵터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0.2mm의 누액 렌즈는 1다이옵터의 누액 렌즈의 굴절력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1다이옵터의 누액 렌즈가 마이너스 누액 렌즈인지 플러스 누액 렌즈인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좀 전에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누액 렌즈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각막과 콘택트 렌즈의 관계가 만곡도인 다이옵터 단위로 표현되든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되든 상호 관계를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서로 환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한 가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교정되는 안경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1다이옵터이고요. 각막의 만곡도가 46다이옵터인 상황에서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를 45다이옵터로 처방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따라서 각막의 만곡도를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요. 46다이옵터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45다이옵터니까 이 각막보다 평평한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평평하게 그려주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될 거고요. 이 마이너스 누액 렌즈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나요? 그렇죠. 콘택트 렌즈 빼기 각막을 해주면 되니까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가 45다이옵터이고 빼기 각막의 만곡도는 46다이옵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다이옵터라는 마이너스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누액 렌즈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안경 처방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경 빼기 누액 렌즈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안경 렌즈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1다이옵터이고 빼기 누액 렌즈 굴절력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다이옵터였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1다이옵터 플러스 1다이옵터가 돼서 결국은 0다이옵터의 최종 하드 콘택트 렌즈 굴절력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경을 마이너스 1다이옵터 쓰는 사람에게도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어떻게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0다이옵터, 즉 굴절력이 없는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 베이스 커브가 46다이옵터라면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에서 각막의 만곡도로 빼주게 되면 0다이옵터의 뭐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안경의 처방값에서 누액 렌즈의 처방값을 빼주게 되면 최종 처방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 굴절력인 1다이옵터, 마이너스 1다이옵터에서 빼기 누액 렌즈 굴절력인 0다이옵터를 빼주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최종 처방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47다이옵터인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죠. 각막의 만곡도가 46다이옵터인 상황에서 콘택트 렌즈의 만곡도가 47다이옵터니까 각막보다 훨씬 더 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플러스 누액 렌즈가 형성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플러스 누액 렌즈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에서 각막의 만곡도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47다이옵터가 되고요. 빼기 각막의 만곡도는 46다이옵터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1다이옵터의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안경 굴절력에서 누액 렌즈의 굴절력을 빼주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1다이옵터 빼기 누액 렌즈가 플러스 1다이옵터니까요. 플러스 1다이옵터가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하드 콘택트 렌즈 처방 굴절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물론 제가 빠르게 풀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통해서 항상 어떤 굴절력을 가진 누액렌즈가 형성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계산을 통해서 누액렌즈의 굴절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안경 처방값에서 누액렌즈의 양을 빼주게 되어서 결국은 최종 처방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물 렌즈의 계산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스티프한 피팅을 한 경우, 즉 각막의 망곡도보다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더 큰 상태, 결국은 스티프하게 처방한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의 피팅 값이 결국 베이스 커브가 스티프하면 할수록 콘택트 렌즈가 스티프하게 처방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누액 렌즈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각막보다 콘택트 렌즈의 망곡도가 크면 클수록 플러스 누액 렌즈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로 각막이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보다 평평한 경우에 즉 각막이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보다 평평한 경우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얘기죠.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되죠. 이렇게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이 어떨수록 각막보다 콘택트 렌즈 곡률 반경이 더 가파를수록 즉 수치가 작을수록 플러스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누액 렌즈의 중심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큰 플러스 굴절력의 누액 렌즈를 형성하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봐서 알겠지만 플러스 렌즈의 경우에는 중심 두께가 아주 두껍게 되겠죠. 반대로 그림을 좀 극단적으로 그리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누액 렌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중간의 중심 두께가 작죠. 그래서 중심 두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결국은 마이너스 누액 렌즈 굴절력을 갖고 또 누액 렌즈의 중심 두께가 크면 클수록 플러스 누액 렌즈가 가진다는 이 상황도 이 글을 통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미 배포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도식화해서 설명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스티프하게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게 되면 될수록 플러스 누액 렌즈의 값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스티프하게 처방하게 되면 마이너스 굴절력을 높여준다는 셈 규칙에 따라서 결국은 마이너스 굴절력은 더 높여주어야 하고 반대로 플러스 굴절력은 낮춰주어서 최종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합니다. 반대로 플랫하게 처방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눈물 렌즈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팹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시 굴절력을 높여주고 반대로 근시 굴절력은 낮춰줘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실은 이러한 글로써 이해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플랫하게 처방했을 때 어떤 누액 렌즈가 형성되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각막의 망곡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요.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평평하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형성되는 누액 렌즈를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면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누액 렌즈라는 얘기는 눈 앞쪽에다가 마이너스 렌즈를 하나 덧댄 상태가 되니까 최종 처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원시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렌즈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높은 원시 굴절력을 처방해야 안경을 처방했을 때와 동일한 굴절력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앞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각막이 난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처방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을 알기 위해서는 안경 빼기, 콘택트 렌즈 빼기, 각막이라는 상황을 먼저 이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에서 각막을 빼준 값이 누액
렌즈가 된다는 이 이론을 항상 머릿속에 아주 중요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30만 개 정도 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각막에 난시가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좀 전에 예제에서 풀어봤던 것과 동일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게 되겠죠. 대신 이러한 난시가 있는 경우에 누액 렌즈의 양과 또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굴절력 크로스를 그려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결국은 굴절력 크로스를 그려주고요. 두 개를 빼주게 되고요. 콘택트 렌즈에서 각막을 빼주게 되면 결국은 뭐가 형성됩니까? 누액 렌즈의 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 굴절력을 한번 먼저 보죠. 베이스 커브가 44 다이옵터니까 90도 경선 방향도 44 다이옵터, 180도 경선 방향도 44 다이옵터라고 기록을 해준 후에 이번에는 각막의 굴절력을 만곡도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캐러트미터로 측정한 각막의 만곡도가 180도 경선 방향이 44 다이옵터이고 90도 경선 방향이 44.5 다이옵터이니까요. 44.50 다이옵터라고 표시해주고 빼주게 되면 결국은 44 빼기 44.5가 되니까요. 90도 경선 방향은 0.50 다이옵터가 계산되고요. 180도 경선 방향은 44 다이옵터 빼기 44 다이옵터니까 0.00 다이옵터의 뭐가 형성되는 겁니까? 그렇죠.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누액 렌즈의 양은 다음 굴절력 크로스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 누액 렌즈의 양을 S-C 표기로 표기하게 되면 스페리컬 마이너스 0.00 다이옵터 컨비네이션 실린더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가 되고요. 축방향은 몇 도가 됩니까? 180도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토릭 형태로 누액 렌즈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각막이 구면의 형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각 경선의 굴절력이 다른 난시의 형태를 각막이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이 각막 앞에 형성되는 이러한 누액 렌즈 같은 경우도 이 각막의 모양과 마찬가지로 토릭의 형태, 즉 난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액 렌즈도 좀 전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난시를 가진 누액 렌즈가 형성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값에서 안경 처방값도 굴절력 크로스로 그리고 누액 렌즈의 양도 굴절력 크로스로 그려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값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0.5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0 빼기 가로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가 되죠. 얘는 누액 렌즈 90도 방향의 누액 렌즈의 양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0 다이옵터가 돼서 90도 경선 방향의 최종 처방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1 다이옵터가 되고요. 또한 180도 경선은 마이너스 1 다이옵터에서 안경에서 누액 렌즈인 0 다이옵터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다이옵터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구면 마이너스 1 다이옵터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면 됩니다. 따라서 안경을 난시가 있기 때문에 토릭 안경을 사용하던 사람도 누액 렌즈의 형성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토릭 굴절력이 아니라 이러한 구면 굴절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누액 렌즈가 토릭의 형태로 형성돼서 각막이 가지고 있는 각막 난시를 보정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안경 처방 도수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각막의 만곡도는 또 다음과 같고요. 콘택트 렌즈 베이스 커브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둬야 할 건 안경 빼기 콘택트 렌즈 빼기 각막이 될 거죠. 따라서 콘택트 렌즈에서 각막을 빼준 값이 누액 렌즈의 굴절력이 되니까요. 한번 풀어보면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180도와 90도 모두 44 다이옵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막 같은 경우는 180도가 44 다이옵터, 그 다음에 90도 경선 방향이 44.50
50 다이옵터가 되니까요. 결국은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90도 방향은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가 되고요. 180도 방향은 0.00 다이옵터가 되기 때문에 최종 누액 렌즈의 굴절력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토리계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경의 굴절력에서 눈물 렌즈의 굴절력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0.50이 되니까 90도 방향은 마이너스 1.25 다이옵터가 되고요. 180도 경선 방향은 마이너스 1 다이옵터, 마이너스 0 다이옵터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다이옵터가 돼서 결국은 누액 렌즈도 토릭 형태의 누액 렌즈를 가지게 되고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형태도 토릭 형태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처방 하드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은 스페리컬 마이너스 1 다이옵터, 컨비네이션, 실린더 마이너스 0.25 다이옵터, 축방향은 180도와 같은 토릭 형태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겠죠. 따라서 안경 처방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 누액 렌즈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14주차 2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눈에 어떠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상황이라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드 콘택트 렌즈와 각막 사이에 형성되는 틈에 누액 렌즈가 차게 되고요. 이런 누액 렌즈의 형태에 따라서 누액 렌즈가 플러스 누액 렌즈를 가지거나 또는 마이너스 누액 렌즈를 가짐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이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누액 렌즈와 안경 처방값에 따라서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 처방값을 변환해 주어야, 즉 환산해 주어야 콘택트 렌즈 착용자가 아주 선명한 시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콘택트 렌즈 누액, 눈 시스템의 형성 관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셔서 임상에서도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이러한 누액 렌즈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처방할 수 있는 훌륭한 안경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콘택트 렌즈 기초 14주차 2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한미의학 콘택트 렌즈 책 219페이지에서 237페이지 교재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번 14주차 2차 시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이 PPT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제 동영상 강의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교재를 살펴보시게 되면 충분히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